안녕하십니까. 그 큰일교육의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수 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큰일교육은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구성원 전체가 학원 강사들입니다. 학원 강사들이 모여서 교육의 어떤 융합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으로 교육에 관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콘율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콘율교육의 자매회사가 바로 여기 카이로스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 방과후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판업도 하고 있고,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봉사 차원에서 다문화 과정 돌봄 행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청구하고 포철고 입학 설명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청고하고 포철고를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요거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청고하고 포철고를 갔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불리 사항이 또 뭔지,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청구나 포고 애들이 그 기존의 선배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뭐 어떤 구체적인 좀 디테일한 면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게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원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청구나 포고를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본고 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 입학 후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표 나고 그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청고, 포철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 합격자 설명회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그때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입시에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들 바쁘시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청구나 포고를 갔을 때 입학에 유리한 점이 뭐고 불리한 점이 뭐냐, 이거는 뭐 대충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뛰어난 게 뛰어난 교사진과 학습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국의 주요 10개 대학을 자꾸 거론하는데, 주요 10개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가야 될까?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뭐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좋은 쌤들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가면 좋은 쌤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적 환경이 좋습니다. 그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청고나 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사진이 엄청 좋습니다. 특히 청고 말씀드리면, 청고의 지금 현직의 제가 아는 영어과의 배수학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거 청고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에서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교 20명씩 이상 막 집어넣을 때, 그때가 그 청고 애들 저가 그래요. 그때가 우리 학교 전성기였다고. 그때의 그 교사진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과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짱쌤들이 많다는 거죠. 수업 잘하시고 그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환경이, 중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현대 중공업에서 튼튼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재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환경이 너무 좋고요. 또 애들이 들어가면 중고 같은 경우는 저끼리 굉장히 경쟁심이 많습니다. 저끼리. 그러니까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특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사고 같은 데를 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교과와 자율활동이다. 동아리 활동 아시죠? 동아리 활동이 일반고에 비하면 정오나 포고의 자율활동이 엄청 동아리 활동이 폭이 넓고요.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학교가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학교가 재밌다 그래요. 학교 생활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이 참 재밌다고. 이렇게 애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학교에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동아리 활동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일반고하고는 좀 차별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숙사 생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데 중3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숙사에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단체 생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학성중 출신인데 구석이 밝히면 안 되지만 얘가 이제 원래 여기 어머님이 현대중공 설계부에 계시다가 이제 전국 학교하고 난 뒤에 발령이 저쪽 수원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차피 청구는 기숙사니까 뭐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한동안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청구 들어가고. 왜? 엄마 아빠 밑에 있다가 지 혼자서 이제 기숙사 생활 적응해야 되고 누가 뭐 크게 뭐 선배들하고 뭐 그거는 있지만 결혼은 있지만 그래도 다 지가 모든 거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 친구가 한동안 한 6개월 동안 슬럼프에 빠졌어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서울근교에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있죠. 이제 하나고등학교도 자사고인데 하나고등학교에 이제 전학을 하려고 한동안 저하고도 상담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기숙사 단체 생활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은 가면 굉장히 적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럼 모든 게 끝났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청구나 포고에 전학률이라든가 다른 학교로 전학 일반고로 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도 부모님들이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진학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교과 성적의 상대적 불리함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거 뭐 먼저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지금 대세가, 입학에 있어, 대입에 있어 가고 대세가 학종이잖아요. 그죠? 학종인데, 근데 이게 교과 성적의 상대적 불리함이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교과 성적만으로 과연 지금은 대학을 가는 시대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요 교과 성적만으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는 시대는 아버님, 어머님 시대나 저희들 시대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니는 뭐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제가 좀 뒤에 요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의 함수 관계를 분석해 볼 때 수시 주로 이제 청고나 포고 졸업생들이 수시로 많이 갈까요? 정시로 많이 갈까요? 정시가 많습니다. 2배 정도 돼요. 정시가. 그러니까 그러고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입은 항상 컨설팅 자체가 1차 목표가 정시에 둬야 돼요. 정시에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수시를 놓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입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의 울산 지역의 추세를 보면 그건 무조건 학종이야. 무조건 수시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정시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 뒤에 또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전고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어디 가느냐, 다 합격을 하느냐, 보고하고 우선에 위에 게 이게 전고고 밑에 게 포출고예요. 그러면은 쭉 보시면은 자, 대학에 들어가는 부분이 자, 남녀 합해가지고 비율이 전고가 42.9%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국외대학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번 보십시오. 기타를 보면은 기타가 57.1%예요. 그럼 얘들 대학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들 어디 갔을까요? 취직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뻔하죠.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유독 전고가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는데 60%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들어가고 대학원에 거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6명은 재수하는 거죠. 주로 재수하면 전고가 어디 가겠어요? 울산에 있을까요? 뭐 울산 대성학원 종합학원 이런 데 갈까요? 다 인수 다 서울로 가서 기수학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점을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예요. 이거 데이터니까 이거는 좀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포고를 한번 볼까요? 포고는 이렇게 보시면 전문대학을 3.8%가 가요. 포고 애들이. 그 다음에 대학을 이제 64.7%가 가죠.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외국 대학을 0.8% 정도 가요. 포교는. 그죠? 한 1% 정도가 외국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그래서 진학률이 69.3%, 한 70% 되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도 역시 30%가 재수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전공하면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애들이 강한 자기 꿈의 어떤 실현 욕구가 강해요. 얘들 특징이 아마 보면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얘들이 좋은 대학, 지가 원하는 희망 대학 이게 안 되면 만족 못 하는 거예요. 얘들이 설사 그 비율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여기에 전고의 진학자 42.9% 중에서 얘들은 반수하는 애가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시 진로 진학 컨설팅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진로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진학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거는 광의 개념이죠. 지가 앞으로 뭐 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서 이렇게 진학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수대별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고 보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반수를 한다든가 그런 역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이 컨설팅의 목적도 사실은 가장 큰 높이에 둬야 될 게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 추구입니다. 그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갖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가야 되고 뭘 전공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 보시면은 데이터상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재수생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니 어머니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진학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쟁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년, 20년인데요. 올해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다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데 하나고, 민사고, 광명제철 이렇게 쭉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포고 한번 볼까요? 포항제철고가 19년에 정원이 143명인데 297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2.06%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이 144명 모집에 245, 1.7 조금 떨어졌다고 그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포항제철고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현대총고가 180명 정원에 이제 재작년이 1.6, 그 다음에 작년이 1.8이었죠. 2.85 정도 되는데 약간 올랐어요, 그죠? 약간 올라온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그 포고하고 청고하고 비하면 요즘은 대세가 어디가요? 어디가 더 나을까요? 아직까지도 청고가 나을까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고가 조금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포고. 네. 조금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전형일자는 어머님들도 다 아실 거고 아실 건데 일단 모의점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접수가 이게 12월 14일 월요일이요. 포고가 15일 화요일이고요. 그래서 하루 차인데 인터넷 접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제철은 자기소개서 포함해갖고 바로 작성해서 바로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 발표는 1차 심사가 끝나고 나면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면접일이 좀 잘 봐야 되겠죠. 이게 12월 23일이요. 23일, 24일, 수목 이렇게 이틀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2월 3일 목요일 날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접수가 12월 15일 화요일 9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발표가 22일 월요일, 그 다음에 그 면접 전형이 일반 전형하고 그 다음 일반 전형 A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일반 전형 A가 주로 이제 포항 지역 학생들, 그 다음에 요 밑에가 12월 29일 날 잡혀 있는 게 전국 단위 해야 되겠죠. 사회통합 전형. 사회통합 전형은 뭐냐면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문화 과정이라든가 북한 이주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전형이 사회통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고 같은 경우에는 저거 있죠. 포항제철, 임직원, 그 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12월 29일 날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 방법은요. 청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인데 여기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인데 보시면은 그 선발 인원을 168명, 일반 전형 사회통합 12명, 국가유공자 5명 이내, 특례 입학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188명이죠. 그 다음에 그 전형 부분도 1단계 심사를 하는데 1단계 심사는 이제 학교생활비 교과 성적이죠. 5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결 성적은 감점을 합니다. 감점은 요건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수리평가가 20점에 면접 해가지고 40점에서 60점이죠. 그래서 최종 판정은 1단계 500점에 2단계 60점을 더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발 인원은 그 1차에서 2배수를 갖다가 선발합니다. 선발하고 여기에 그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남자의 여자애를 갖다가 이렇게 균등하게 뽑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학생만 전형을 뽑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이 2배수면 2배수면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인데 우선에 학기에 따라서
가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20%,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도 20%,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2학기 30% 이렇게 되죠. 그 3학년 성적이 30%, 그 다음에 2학년 성적이 20%. 그 다음에 반영 과목을 보시면은 제일 높은 게 뭐야? 수학이 제일 높아요. 35%. 그죠? 그 다음에 영어가 30%, 그 다음에 국어 25%, 사회 5%, 과학 5% 이렇게 봅니다. 자, 교과 성적표는요, 보시면 당연히 3학년 때 성적을 많이 봅니다. 그죠? 3학년 때 수학을 볼까요? 3학년 수학이 1, 2학기 합해가 52.5%예요. 그죠? 52.5%고, 그 다음에 2학년 성적이 35%를 보는 거죠. 영어는 이제 3학년 때 성적이 45%, 1, 2학년 때, 2학년 때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점은 보시면은 감점 처리를 하는데 성취도 점수가 뭐예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뭐 1등, 2등 이렇게 안 하잖아요. A, B, C, D 이렇게 평가하는 걸 성취도 점수라고 하는데, 이 성취도 점수가 C는 0.5점, D는 1점, E는 1.5점씩 총점해서 감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육예술 이런 거 있죠. 요것도 성취도 C는 2점씩 총점해서 감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지금 1, 2학년 애들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체육예술 막 그냥 계기자에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소점 계산은 이제 소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방법이 이거는 청구나 이제 포고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성적을 산출을 하느냐 그러면 요게 시그마 2학년 1학기에서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해갖고 여기 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교과목 성취도 점수, 그죠? 교과목 성취도 점수는 A를 받으면 500점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500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교과 반영 비율입니다. 교과 반영. 그러니까 수학이 35%였으니까 35% 이렇게 되고, 학기별 반영 비율이 이제 달랐죠. 3학년하고 2학년 이제 9 곱하기 해가지고 성적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교과 성적만 보더라도 이 B가 하나 딱 걸리면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C 같으면, 그래서 정부 지원자들 중에서 2학년 때 특정 과목이 C 나오거나 B 나와가지고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학생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무시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석 같은 경우에는 민정 결석은 10일 이상 때 많은 10점을 주는데, 민정 결석 일수가 4일일 때, 뭐 9일일 때 단위로 쭉 쪼개놨어요. 그죠? 그래서 감점을 한다는 거죠. 감점을 한다. 반영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예시를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비율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당연히 포고도 마찬가지로 3학년 학기 1학기 그리고 2학년 1, 2학기 요 똑같이 봐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25% 정도 보는 거죠. 25%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과목별 가중치가 여기는 영어 수학을 같이 봐요. 25%. 그 다음에 국어가 20%, 과학 25%, 사회 15%. 그래서 이제 1단계 전형이 이렇고요. 여기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전형에서 총점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1단계 성적이 160점으로 잡고 면접 점수로 40점으로 잡는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양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기소개서를 써갖고 내야 되는데
맞죠? 자기소개서를 써갖고 내야 되는데, 다들 조건이 있죠, 그죠? 몇 자 이내야 뭐 이렇게 다들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지원 동기가 뭐냐? 그 다음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원한 후에 우리 학교 와갖고 네 앞으로 뭐 할 건데 이거예요. 네 앞으로 뭐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누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규칙 잘 지키고 하느냐. 요걸 또 묻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는 이렇게 세 개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 단위로 구분하는데, 작성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요. 자, 토익 성적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 영어 성적. 이거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국어, 국어, 한자 능력 시험 이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 점수 석자, 그 다음에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수료 요구 이것도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데요.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중학교, 이런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잘못된 거요. 자, 사례별로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토익 시험 영수에서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익 점수를 암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 경시대에 참가했다. 뭐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인정시험에서 최고 수준을 도달했고, 뭐 요거 정도죠. 요런 것도 언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지금 검사장이 아버지를 따라 뭐 법조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공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요 공공방송반이 뭐냐면 학교를 암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기재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타 배제 사항을 우회적으로 뭐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표절하면은 더 안 되겠죠. 요새는 다 표절 검색합니다. 학교에서. 자, 여기 이제 중고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동기, 입학후 꿈과기를 살려서 활동계획, 중학교 재학 중에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입시의 중요 키워드가 뭐예요?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주도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을 쓰라고 되어 있고, 1번 1-2에 뭐가 있습니까? 정주행 정신을 기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주행이 마시는 현대그룹 창업자인데, 그죠? 왜냐면 현대 재단 자체가 뭐예요? 재단 자체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포고 같은 경우는요. 포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 자기 주도 학습은요. 꿈과 기억력 1200자, 그 다음에 400자, 지원 동기 400자, 자기 주도 학습 과정은 800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띄어쓰기는 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성 능력인데, 인성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나눔 생활을 실천하느냐, 배려적인 생활을 하느냐, 규칙 지키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자기소개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예시인데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꼴찌,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그래서 벤 카슨 박사가 샴 장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후 생명에 직결되는 신경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에 지원했다. 이렇게 되죠. 자, 뭘 언급했습니까? 책 제목을 언급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에서는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글의 대상,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글 쓰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일종의 팩트만 전개시키면서 자기 생각을 깔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시적인 표현이라든가 추상성이 가미되는 그런 언유법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렇게 글 쓰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팩트에다가 자기 오피니언이 동시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영어로 말하면 콘크리트해야 돼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느낀 점이 뭐고 내가 경험해갖고 깨친 점이 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거를 그 자기를 들어봤다는 게 뭐예요? 창의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글로서 드러내줘야 돼요. 그걸.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구 계획인데 요거 여러분 그 하나 둘 세 칸이죠. 세 칸이 몇 자 정도 될까요? 보통 제가 볼 때 세 칸 쓰면 200자입니다. 세 칸 쓰면 200자. 그 진화구 계획은 내가 이제 그 진화구 계획을 쓸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그 학교의 교과목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거를 연계를 해서 딱딱 거기 언급을 하면서 내가 어떤 동아리에 활동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좀 더 받겠죠. 진학구 교육.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여기 쓴 거 보시면 학기 초에 얼굴이 슬퍼 보이고 자주 혼자 있는 친구가 있었다. 다가가 말을 건네고 요거는 이제 내성적인 친구를 이제 함께 하면서 그 친구의 어떤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됐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려 나눔 정신을 여기다가 밝혀주는 거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소개에서는 자기소개서만 보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면접의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확인하고 거기서 면접 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벤 카슨 박사의 뭐 책을 인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는 댕콩 당한다니까 면접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책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이럴 때는 지가 제일 자신 있는 걸 언급해줘요. 지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지가 제일 좀 대충 백그라운드 나르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좀 있는 동아리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게 면접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입학부 전략을 보겠습니다. 전략을 보시면 우리 교육부에서 규정한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어떤 공부를 시켜라, 어떤 과목을 어떻게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전국의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공통적이에요. 국어는 이제 학부가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여기 이제 과목별로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은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률과 2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회화, 영어1,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 뭐 일반적인 거죠.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양 부분에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그 다음에 진로와 보건, 환경, 실험, 경제, 논술 이런 것도 학교마다 선택적으로 이걸 까릅니다. 까는 학교가 있고 안 까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교과목 구성을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교과목 구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처음 거 볼까요? 학업 성취사항입니다. 학업 성취사항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걔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들어봤어. 그거 보시면 2019년 자료대요. 자, 중요한 과목. 자, 수학. 수학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애들 평균이 79.7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한 10.2. 그래서 성취도 비율이 A 비율이 나온 게 82.3, B가 14.9, 2.8 제로 되죠. 그죠? 그럼 거의 A죠. 거의 A입니다. 거의 A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죠. A 비율이 86.7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이 뭘 못할까요, 어머니? 보이죠? 청고 애들이 1학년 1학기 때 가서 제일 죽 서는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그죠? 국어 17.7%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면 청고의 특징이 뭐냐면 청고는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시험을 어렵게 내잖아요. 아니면 기말고사 때 어렵게 내고 그러면 한 번은 어려워요.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편표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러고 이제 애들이 들어가면요 밤을 새웁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적응하려고. 왜? PPT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게 과목별로 막 시간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느냐? 기숙사에서 계속 밤새워요 애들. 고생해요 들어가서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PPT 작업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과목별로 다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총고 같은 거 보시면 교과목에 성적표에 그죠? 여기 심화 영어 회화 1, 장문 1 이런 거 있죠? 그죠? 빨간색 해놨죠 제가. 왜 빨간색 해놨을까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 감사를 했죠. 무슨 감사를 했냐면 너가 특목 차사하고 과거를 임의로 너무 많이 뽑는다.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는 못 찾았다.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학교 프로파일을 이제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특목 출신이라든가 차사고 출신을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좀 너무 지금 페이지가 많아갖고 학고 거를 이렇게 좀 사업에 대비를 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학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레벨에 다예요. 다예요. 근데 여기 청고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포고도 그렇고 여기 보면 여기 심화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심화 물리, 심화 화학, 심화 영어, 심화 수학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요. 요거 들어가는 학교가 자율고 자사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학사정관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속으로 들다 보면 다 참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정의로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데 그럼 공평의 입장에서 보면 학고 1학년과 청고 1학년, 포고 1학년을 똑같이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걸 같이 보라고 지시하는 교육부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건 대학을 욕할 게 아니고 교육부 정책관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을 이제 이게 있는데 2학년 과정에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융합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융합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100점 다 받네요. 이건 다 주는 것 같아요. 100점은 거의 주는 것 같은데 자, 3학년 과정을 들어가면 여기 심화 영어 독해 원 여기 들어가고요. 고급 화학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고와의 차별을 낼 수 있는 교과목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고도 대충 마찬가지인데요. 포교는 이제 크게 저게 없고요. 요거 보시면은 창의경영이라는 교과목이 좀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에 오면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 그런 게 조금 특이한 게.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면은 심화영어 독해, 심화영어 보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성적표를 뭐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입학학생관들이 어느 정도 어느 학교 출신인가 대충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3년 지금 중3 때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지금 크게 입시 변화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제 정시 확대죠. 한마디로. 정시 확대고, 이제 지금 고2 내년 이제 2022년 이제 수능부터 이제, 정시가 한 40%에서 45%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죠. 그건 뭐, 학부모님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학종에서 이제 학생부 내용이 좀 바뀌는데 학생부가 참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학생부.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했죠. 지금 고1부터 해당되는 학년에 정시에 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에도 이제 교과 영역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주요 내용의 변화를 보면 교과 영역에 여기 보면 그동안에 그 방과후 사항이 그 과목당 500자로 이제 미기재하는 거죠. 요게 이제 2022년, 2023년에 큰 변화였는데 중3부터도 여기에 방과후 학교 사항이 기재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 학교 출신이라든가 발명 교육 이런 것들 이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자율 동아리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율 동아리 말고 일반 동아리는 반영을 합니다. 자율 동아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개인 봉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진로활동을 기재할 때 진로 희망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수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기재했던 걸 자꾸 빼라고 하는 거죠. 빼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자꾸 빼라고 할까요?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생기부의 수상 경력 미반영하죠. 근데 이제 지금 고1까지는요 학기당 한 건씩은 그 교내 수상 기록, 교내 수상만 해당되죠. 교회 수상은 해당 안 되고 그렇죠. 했는데 중3부터는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그래서 이거 독서활동 자체를 지금 중3부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독서활동이 그러면 독서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독서에 대한 거는 자기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렇게 그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죠? 폐지되고, 추천서도 학교 추천서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중3 때 이제 변화된 입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네요. 이게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의 정규 동아리까지는 이렇게 반영을 하죠. 근데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봉사활동 중에서 도서관 스가정이라든가 요양원 봉사 애들이 요즘 많이 했어요. 요양 가고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수월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진로활동은 역시 계속
그대로 반영하고요. 그 다음 수상 경력은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미반영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올해 초에 이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2,782명을 대상으로 내신 1등급에서 1.5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대입 지원을 했는데 학불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분석한 데이터.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 학종 교과 논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시 이야기다 그죠? 정시는 우리가 대입이 크게 나눠서 수시와 정시로 나눌 때 수시는 학종 교과 논술 이렇게 나누고 정시는 이제 수능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학종의 지원율이 79%야 80%야 80%인데 중요한 거는 불합격률이 56.7%예요. 거의 60%예요. 그럼 교과 1등급에서 1.5등급이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뭐로 이제 그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야? 성적만 보는 거잖아. 교과 전형에 여기 지원율이 19.3%고 여기에도 불합격률이 40.89%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죠? 모두 40.89%.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은 불합격률이 92.67%예요. 이거는 논술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죠. 교과 성적하고 별도로 지가 준비를 안 하면 논술은 두 개로 나누죠.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 이렇게 나누죠. 과거보다 비중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보시면 여기 학종 같은 경우라든가 교과 전형에서 보면 대학은 성적만 보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97명이 지원했어요. 497명이 지원했는데 지원율이 17.86%고 합격한 인원이 182명밖에 안 돼요. 불합격한 인원이 315명이에요. 불합격률이 63%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이제 59.7%. 근데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거 보시면 한국외대예요. 이 한국외대가 불합격률이 18.75%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올까요? 한국외대는 교과 성적을 많이 참고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도 상당히 불합격률이 높죠. 82%, 이 80%에 대한 가천대, 어디는 유명한 가천대죠. 여기도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포인트가 바로 과학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특목이나 사사고를 보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왜? 대학 가는 방법이 학종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시가 자꾸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걸 자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제일 마음 편해요. 그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한테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이제 뭐 애가 보통 둘이 있으면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놓고 갔을 때 큰 애가 이제 대학을 합격한 경우를 보고서 많이 판단하세요. 주로 큰 애를 정시를 시켜보니까 이게 제일 편하더라 이래갖고 그러면 이제 밑에부터 계속 정시를 요구하는 거예요. 패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애들을 둘을 대학을 보내고 이랬지만 나 다 정시로 보냈어요. 휴식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치동의 컨설팅트가 대부분 컨설팅 할 때 정시를 1번으로 놔줘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정시를 1번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찌개다시로 수시를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에 그 학습 로드맵을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로드맵을 길게 짜가지고 1학년 때는 네가 어디에 몰두하고 어디에 2학년 때는 뭐 3학년 때는 뭐 이게 디테일한 학습 로드맵을 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철고나 아니면 전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쩌면 그 학종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애들 대학을 보낸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디테일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학생부 관리를 엄마 아빠들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울산의 저 무고동의 모 아파트 단지는 엄마들이 그 이렇게 컨설팅 관련 입시 공부고민방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가급적이면은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정보나 보고를 보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렇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볼 때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일반고 간다고 지가 서울대 갈 확률이 있느냐? 아니 그럼 똑같잖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또 이제 포고나 정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제가 그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환경이 너무 좋다. 해변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학습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또 적응하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사회에 적응하는 힘도 길러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친구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덜을 뭐 다투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그 이루고자 하는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여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아니면 일반고 가면은 사실은 학원에 따라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나 포고 애들도 그 주말이 되면 학원 다 나와요. 우리 학원도 여기 나와서 다녀요. 그러니까 포고 같은 경우도 와요. 요즘은. 왜냐면 도로가 뚫리갖고 1시간이면 가잖아요. 포항까지. 이건 뭐 제가 아시는 학부모님은 포항제철 다니시는 분인데 출퇴근하시더라고요. 무구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포고도 이제 그리산으로 가까워졌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포고나 정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꿈에 대한 성취 욕구가 강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강한 어떤 그 욕구를 부모님들이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학습 전략이나 진학 진학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